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1부 가운데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속임수와 거짓말인데,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 거짓말이 뭔지 아실 테니까 그냥 바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부의 강의 내용은 삶에 대한 이해입니다. 삶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 1부 제2강에서 5강까지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봤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는 생명의 특징에 대해서 2강에서 5강까지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생명체를 유정으로 정의하는데, 느낌은 생명의 특징을 잘 설명한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느낌 못지않게 생명의 특징을 잘 설명하는 것은 속임수와 거짓말입니다. 무생물은 속임수나 거짓말을 안 하겠죠. 지구가 태양 주위에 있으면서 태양이 없는 척하고 엉뚱한 궤도를 도는 일은 우리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 적어도 무생물은 정확하게 물리법칙에 따라 행동하니까, 그 어떤 것이 거짓말을 하거나 속임수를 쓰면 그건 살아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생물은 살아남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몇몇 생물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유전자에서부터 세포와 개체 또 집단이기까지 생명 현상이 있는 곳에서는 곳곳에서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 현상에서 발견된다면 속임수는 생명체가 생명활동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봐도 좋을 겁니다. 다시 말해, 속임수 없으면, 좀 과장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생명활동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학자들이 생명체를 보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바이러스 속임수를 씁니다. 그 속임수라는 면에서 볼 때는 바이러스도 생명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체 안에서 이기적인 전인자들, 유전자는 자기를 많이 복제하는 걸 원하니까, 이 전인자라는 것은 유전자 안에서 이렇게 옮겨 다니는 인자가 있어요. 그걸 전인자라는데, 이걸 기만적인 분자 기술이 다른 유전자로 속여가 가면서 자기를 과다 증식하는 그런 인자입니다. 리차드 도킨스가 쓴 책으로서 유명한 책 있죠. 이기적인 유전자. 거기서 짐작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기적이라는 말은 전인자가 자신이 복제만을 최우선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인자들이 주권, 생체가 주권 말고 자기만 복제 많이 하면 된다는 뜻이죠. 그런 뜻에서. 그러니까 전인자뿐만 아니라 모든 유전자가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인자에서 이기적이라는 말은 그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인자는 게놈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유전자를 말하는데, 1940년대 중반에서 말까지 이 바바라 맥클린톡이라는 여자 생물학자가 전인자라는 것을 발견하고서 있다 했더니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비웃었어요. 저 여자가 옥수수밭을 뛰어다니더니 착각을 해가지고 유전자도 뛰어다닌다고 생각 안 하냐고 비웃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동물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옮겨다니는 유전자가 있다는 걸 안다면은, 그 공로로 되게 그 인자를 발견한 지 한 40년쯤 지나가지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는 얘기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속임수는 생명의 모든 기본 관계에 침투해 있습니다. 기생생물과 숙주, 포식자와 먹이, 식물과 동물, 암컷과 수컷, 이웃과 이웃, 부모와 자식, 심지어 한 생물을 놓고 보면 이 생물 자신이 자기 자신의 관계에도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걸 자기기만이라고 하는데, 자기기만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지 않지만 인간사와 세상사에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지능은 이렇게 속이고 피하는 과정에서 진화해 왔습니다. 이제 생명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속임수의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동물들의 속임수와 거짓말 살펴볼 텐데, 유인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고릴라가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비코인데 애칭으로부터 코코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말하는 코코라고 그러거든요. 2018년에 죽었는데,
인간의 단어 2,000개를 이해해요. 알고 알아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코는 고양이를 자기가 입양해갖고 애완용으로 기르기도 합니다. 거의 하는 행동이 사람이죠. 그런데 코코가 때때로 실수를 해가지고 뭐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 잘못을 저지르 놓고 나서 주인이 이게 누가 했어 해가지고 코코가 고양이가 했다고 뒤집어 쓰여요. 한 번은 고양이가 벽에서 싱크대를 뚫어놨다고 거짓말을 한 적도 있어요. 수화로. 거짓말. 그걸 다 이미 카메라로 관찰했는데도 코코가 이런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거짓말은 그냥 생명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 유럽 주립대 연구진은 모기를 딱 어느 한 곳에 숨겨놓고 또 침판이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한테만 그런 게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러자 이 침팬지는 그 있는지 모른 척하고 있다가 자기가 보다 서열이 높은 침팬지는 자기 걸 뺏어갈 권리가 있으니까 모른 척해요. 그러다가 그 침팬지가 딴 데 가면 그때 몰래 먹는 거죠. 그것도 속임수, 일종의 속임수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있는데요.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대학에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건데 어미 북극요약에 치즈를 줬어요. 치즈는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는 먹이거든요. 그래서 애미한테 줬더니 애미가 맛있게 먹다가 새끼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어미가 치즈에서 물러나가지고 공제되고 포식자가 나타날 때 내는 경계 소리를 냅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 소리가 나면은 새끼들이 포식자가 나타났으니까 도망쳐야겠다고 도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다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다시 와갖고 그 치즈를 자식들 몰래 먹는 거죠. 어미도 자식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속여요. 그 다음에 또 늪지대에서 서식하는 개똥지바퀴를 대상으로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진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동물들은 항상 수컷들은 자기 영역이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힘세고 기운이 좋은 그 수컷이 먹이가 풍부하고 좋은 영역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러면 암컷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새끼를 많이 넣을 수 있죠. 그런데 연구진에서는 그 수컷을 잡아서 불임수술을 했어요. 정자가 나오지 못하게 한 거죠. 어쨌든 그 수컷은 불임수술했다고 힘이 약해진 거 아니까 힘세고 먹이가 많으니까 암컷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암컷들이 새끼를 잘 길렀거든요. 그건 뭐죠? 암컷들은 부자 수컷한테 와서 먹이를 얻어 먹었지만은 몰래 저것도 딴 지역에 있는 수컷들과 짝짓기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은 거죠. 이런 속임수를 동물사회에서는 아주 흔합니다. 이번에 의태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의태라는 건 뭐냐면 포식자로부터 몸을 보호하거나 쉽게 사냥하기 위해서 주위의 물체나 다른 동물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데, 거기에도 은폐의태와 경계의태 두 가지 쪽으로 있습니다. 은폐의태라는 건 뭐냐면 동물이 다른 생명체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주변의 물체나 다른 동물과 비슷한 모양을 해서 속이는 걸 말합니다. 사실 은폐의태는 식물도 해요. 근데 제가 너무 이런 자료만 많이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지금 동물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잎을 먹는 애벌레는 나무잎과 비슷한 녹색을 띠고, 나무 줄기에 앉는 나방은 줄기와 비슷한 색깔을 위장합니다. 이런 위장술 대가로서는 우리가 카멜레온과 문어를 둘 수 있죠.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은폐의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개미거미라는 게 있는데, 이 개미거미는 발이, 거미니까 8개죠. 근데 6개만 발로 사용하고 앞발 2개는 들어서 개미의 그 더듬이처럼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양이 완전히 개미처럼 비슷하게 음태는데 이 페로몬을 분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로 분출하는 호르몬을 페로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미가 내는 페로몬을 분비하니까 다른 개미들이 이 개미거미가 개미인 줄 알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태연히 개미 둥지에서 비불 생활하면서 낮에는 개미 둥지에 있으니까 곤충 세계에서 가장 강자는 개미거든요. 그러니까 개미 둥지에 있으면 다른 포식자들이 건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지내다가 밤에는 어떻게 하냐면 개미 둥지에서 개미를 잡아먹어요.
그리고 배우자 거미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개미 둥지에서 찾아내서 부부가 함께 낮에는 편히 쉬다가 밤에는 개미 잡아먹는 거죠. 그 난초 사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그림 보면 여러분 이제 어느 쪽이 그 사막인지 난초인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냥 보면 어때요? 그냥 난초같이요. 난초 사마귀는 자기 모양과 색을 꼭 난초처럼 만들어서 거기에다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초 잎사귀에 딴 곤충들이 그 꿀을 빨려고 오면은 난초 사마귀가 곤충을 잡아먹는 거죠. 경계이태는 독이나 악취 등의 무기를 지닌 동물 흉내를 내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유등 유리나병이라는 게 있고, 광대꽃 한우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독침이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독침을 가진 말벌과 같은 모양을 내가지고, 거기 제일 왼쪽이 바로 개유등 유리나방이고, 가운데 있는 것이 광대꽃 한우소인데, 말벌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딴 새나 이런 것들이 좀 말벌 같이 생긴 거 먹으면 쏘이고 하니까 잡아먹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총독나비라는 게 있는데 거기 제일 오른쪽 그림 밑에 것이죠. 이 총독나비는 자기는 독성이 없어요. 근데 황제나비는 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들이 황제나비는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마치 자기가 황제나비인 척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물들의 행동 중에서 의상행동과 의사행동이라고 있는데 의상행동이라는 건 다치지 않았는데도 다친 척 하는 거고 의사행동은 뭐냐면 죽지 않았는데도 죽은 척 하는 겁니다. 그 의상행동의 대표적 사례는 뭐냐면 알을 낳은 꼬마 물개새인데 암컷이 알을 품고 있는 중지 가까이로 포식자가 다가가면 근처에 수컷이 있다가 일부러 날개를 다친 척해서 포식자 눈에 띄어요. 그래가지고 날개를 지지 끌면서 가니까 포식자가 저놈은 금방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쫓아갈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더 빨리 도망쳐가지고 둥지에서 멀리 포식자를 유인해서 속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멀리 떨어지면 그때는 휙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숲이나 덤불에 사는 주머니쥐라는 게 있는데 이건 천적인 고양이과 동물과 맞을 경우에 그 자리에 얼른 누워서 죽은 신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몸에서 실제로 시체썩은 냄새까지 풍겨내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육식동물들은 자기가 직접 잡은 걸 동물 먹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걸 잘 먹질 않아요. 물론 하이에나나 그 벌처라 그래가지고 독수리 종류 중에서 그 시체를 먹는 동물도 있지만 대개의 그 육식동물은 자신이 직접 사냥한 동물을 먹는 경우니까 이 주머니쥐가 죽은 척하고 썩은 냄새 풍기면 살아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식으로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끔찍한 또 곤충이 있는데 그게 반날개 딱정벌레라는 건데 이것은 개미를 속이는 페로몬을 다 뿜어내요. 그리고 개미 동작을 흉내내거든요. 그러면 개미들이 이거 자기 동료인 줄 알고 이놈이 먹이를 달라 그러면 먹이도 줘요. 그리고 자기 굴국도 데려가요. 데려가면 어떤 짓 하냐? 거기서 개미 애벌레를 다 먹어치우고 그 다음에 이 반날개 딱정벌레들은 거기서 알을 낳으면 거기서 깬 애벌레들이 또 개미가 하는 동작을 흉내내가지고 개미로부터 먹이를 얻어먹어요. 그러면 이 개미들은 그게 자기 개미 애벌레인 줄 알고 입을 물어서 개미 아기봉으로 옮겨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개미가 주는 걸 다 먹고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 같은 거짓말은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근데 식물들도 동물들과 똑같은 속임수거든요. 너무 많이 이런 속임수를 말하는 것도 지루하니까 한 가지만 얘기를 하죠. 식충식물인데, 이 식충식물은 벌레잡이 통풀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통처럼 생긴 주머니 속에 아주 끈적한 어떤 소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향긋한 냄새를 풍기거든요. 그러니까 벌레든지 때로는 큼직한 쥐도 이 향긋한 냄새에 들어와요. 일단 빠지면 못 나가게 벽이 미끄러워가지고 그냥 녹여서 양분을 삼습니다. 이것 말고도 식물들도 뭐 각종 속임수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이나 속임수 쓰는 데는 차이가 없어요.
지금까지 동물과 식물들의 속임수에 대해 살펴봤지만 사실은 인간을 포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면역계와 병원체 사이에도 속임수를 쓰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사실 병원체는 진화적으로 돌연변이를 만들거나 면역을 회피하거나 면역 억제를 유도하는 속임수를 쓰는 등 세포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갖가지 전략을 써왔고, 우리 면역계는 또 그런 침략자를 골라내기 위해서 복잡한 시스템을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속임수를 막고 한 단계 넘어서 가지고 또 속이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동식물 모두가 함께 진화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체와 면역계의 싸움이 곧 생명의 진화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병원체의 속임수도 계속 진화해 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 제4강에서 식물인 오피리스 아피페라라는 이름의 난초가 벌이 암컷과 똑같은 모양과 냄새로 숯불을 제가 유혹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동물인 난초 사마귀가 난초와 같은 모양으로 속임수를 써서 다른 곤충을 유혹하는 걸 보면 정말 생명의 신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생명체 전체에서 어떤 집단 지능이 창발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계에서는 속임수와 거짓말이 곧 지혜입니다.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는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폭력과 속임수를 적절히 쓸 것을 권합니다. 반면에 성인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제가제자에게 주는 옥에도 또 모세의 십계명에도 거짓말을 금합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도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속임수와 거짓말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실만큼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성인들은 거짓말을 금할까?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죠. 7강에서.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범부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 조력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꿈과 같은 세계에서 잘 살라 그러지 말고 진짜 참 세계에서 잘 살아라. 그러려면 거짓 없는 참맘을 가지라는 뜻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신과 함께 한다는 그런 뜻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 중에서도 진짜 기가 막힌 거짓말이 있거든요. 그게 자기 기만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자기 기만은 일상적입니다. 우리가 다음번에는 자기 기만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13강에서는 자기 기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